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린폴교실 문을 열겠습니다. 늘 찾아오는 저는 미스터 마린폴입니다. 오늘은 해양경찰의 수사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수사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해양경찰에서 수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지금 현재 해양경찰이면서 수사부서 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수사부서로 가서 수사 업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겠죠. 또 하나는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나는 해양경찰이 되어서 수사부서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수사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개인마다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위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얻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이고 그 중에서 수사하는 경찰관, 범죄자를 찾아내고 체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그 경찰관을 많이 떠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책이나 TV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경찰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고 재미있어하고 나도 저런 경찰관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 업무라는 것은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한 자를 확보를 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어떤 범죄 사실을 밝히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경찰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활동이 수사이겠죠. 육상의 경찰도 마찬가지고 해양경찰도 실제로 수사 업무보다는 다른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의 경우에 경비라든지 수색구조라든지 해양안전, 해양오염 방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경찰 수사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경찰과 수사를 연결시킬 때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수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범죄의 종류가 해양과 관련된 것, 수산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다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사 업무도 그러한 것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육지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가 바다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이 바다에 사는 것은 아니죠. 자기 집이 다 육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 수사관들은 형사법과 특별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다 더해서 바다에서 주로 사용되는 해사법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규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양경찰 수사관이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어야지만 수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다에 관련된 지식이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양 환경에 대한 지식들,
해양의 특성, 선박에 대한 여러가지 상식과 지식, 그리고 바다에서의 경험 등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의 특성도 잘 알고 있고 수사 업무도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양성될수록 해양경찰의 수사 업무는 전문성을 띤 아무나 할 수 없는 특화된 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선 해양경찰서에서 수사계장과 수사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해양경찰관 중에는 수사부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사 업무를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관이면 누구든지 수사를 하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수사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수사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겠죠. 해양경찰서 현장부서에서 일을 하는 곳을 찾아가 보면 거기에는 수사전담요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죠. 주로 함정이나 파출소, 출장소 등에서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동조치를 취하고 아주 기초적인 수사 서류를 작성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서 수사과에서 정기적으로 이 수사전담요원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죠. 직무교육훈련센터에서도 수사요원 양성과정이라는 기초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거든요. 관심이 있으면 그 교육을 지원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수사전담 요원이 되어서 그 일을 해보고 자신이 수사 업무에 맞는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좋다면 형사기동정이나 수사과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도 시도도 해보지 않고 수사를 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가 하고 혼자서 오해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과로 문의를 하거나 잘 아는 직원들에게 물어봐서 수사를 꼭 하고 싶다면 길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 나중에 수사 업무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채용시험에 수사 분야를 따로 뽑고 있죠. 올해 2차 채용시험에도 보니까 수사 분야를 20명 뽑기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요. 경찰행정 또는 법학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수사를 하고 싶습니까? 영화를 보고 나도 저 멋진 경찰관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것과는 같지가 않죠. 영화에서는 경찰관의 활약상은 모든 과정이 다 시원시원하고 멋있죠. 그러한 장면은 수사경찰관의 업무 중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범인을 체포하는 일은 순간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뒤에부터 그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수사 서류를 작성하는 그 과정은 힘든 과정입니다. 범인을 대상으로 조서를 꾸미고 또 범죄 사실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사람들 또는 참고인들 조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그 서류를 만드는데 서류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몇 차에 걸쳐서 서류를 계속해서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의 진술로 모든 것이 밝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 서류는 수백 페이지에서부터 10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사건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경찰관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발생을 하면 참 좋겠지만, 퇴근해서 집에서 잠자는 시간, 새벽 시간에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면 자다가 말고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그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양경찰 수사관이 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내가 좋아서 하는 면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소신과 사명감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자면, 해양경찰관 중에서 수사 업무를 하고 싶은 의욕이 불타서 실제로 수사과로 발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열심히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못 견디고 다시 옛날에 근무했던 그 부서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멋진 장면만 떠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넓고 다양한 시각으로 전체를 보시고 수사관의 업무가 어떤지를 잘 파악을 하시고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업무를 소개하는 첫 시간에 제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면도 없지 않는데, 그것은 그 업무의 좋은 면만 보지 말고 단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지만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양경찰 수사 업무는 특화된 업무입니다. 여기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이죠. 나는 진심으로 해양경찰 수사관이 되어서 이 분야에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면서 전문가의 길을 걷겠다 하는 마음이 확고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경찰 수사관이 되고 싶으신 분 잘 준비하셔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